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루이스 헤이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치유책을 리뷰하겠습니다. 제가 이 작가를 좋아하다 보니까 집에 여기 미러 그리고 치유수업이란 책 이렇게 세 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 치유책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끝에 결론 부분이 있거든요. 나의 이야기라고 이 작가의 경험을 다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만 풀어줘도 이 내용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서 그때그때 펼쳐보시면서 긍정학원 같은 거 따라 해보시면 너무 좋아요. 그 긍정학원의 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루이스 헤이가 18개월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새아빠를 만났는데 폭행을 당하면서 아픔을 겪고 또 이웃집 노인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이 학대를 견뎌야 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일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자신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이것이 이 느낌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어서 좋은 걸 가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줄을 서도 맨 마지막에 서게 함으로써 결국은 내 앞에서 내가 받아야 할 것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창조하게 됐고요. 이런 경험과 가치 없다라는 생각이 합쳐져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결국은 자기를 계속 학대하고 또 자신을 학대하는 나쁜 남자들을 인생에 끌어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츰 직장에서도 어떤 성과가 생기고 자긍심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나를 학대하던 남자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내가 학대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낡은 사고방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지니까 그 남자들도 같이 사라진 거죠. 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패턴이 그런 현실을 창조했던 거예요. 루이스 헤이가 우연히 좋은 기회에 모델로도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후에 내면을 다루는 치유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또다시 이 남편과 헤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 일을 겪고 루이스 헤이는 교회에서 공부를 하면서 상담 일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면서 떠오른 영감들을 이렇게 정리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당신의 몸을 치유하라 라는 책인데 이 책은 단순히 영적 발병이요. 이 병이 생기는 어떤 심리 내적인 영적 이유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강단에 서서 강연도 하게 되고 대학 강단에도 서게 돼요. 그러다가 이분이 암을 진단받게 돼요. 얼마나 놀라셨을까? 루이스 헤이도 역시 다른 암 환자들과 똑같이 완전히 공포에 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담가로서 활동하면서 정신적인 치유가 병을 낫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 놀라운 치유의 효과를 내가 증명해 보이자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정신적인 패턴에 관한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암의 원인이 오랫동안 눌려온 분노가 온몸을 잠식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는 어린 시절의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풀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이것은 외부 요인으로는 치료할 수 없고 내부에서 치료법을 찾아야 한다 라고 알고 있었고 만약 내가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고도 여전히 암의 원인이 되는 그 정신 유형을 바꾸지 않는다면 암이 자꾸 재발해서 결국은 의사들이 내 몸을 완전 조각을 내야 했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암을 치유하는 일에 나서기 시작해요. 즉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고 해도 그 원인이 되는 정신적인 유형, 그 패턴을 없애지 않는다면 다시 재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치유에 도움이 되는 온갖 방법들을 다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책을 탐독하였고 많은 치료 방법을 다 찾아서 해봤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사랑을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좋은 운도 찾아오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 이런 경험을 이 책에 썼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알게 된 것은 전보다 훨씬 많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지 못했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자신감을 가지도록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에게 배운 방식대로 자신을 대하고 비난하고 또 그 비난이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일상이 된 거죠. 그랬는데 나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요. 그 처음에 이분이 한 것이 거울 앞에 서서 루이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낯설었지만 계속 반복해서 할수록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항상 나를 비하했었는데 거울 앞에서 하는 훈련 덕분에 자신을 더 이상 깎아내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뛰어난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동안 눌려왔던 어린 시절의 분노와 억압을 모두 표현했다. 베개를 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울고 이렇게 풀어내면서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얻었고 우리 부모님들이 들려줬던 당신들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정리해 봤더니 왜 이분들이 어린이를 학대하는 어른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연민을 느끼게 됐다고 해요. 즉 피해자가 그들도 그런 경험을 했죠. 그것이 다시 부모에게 받은 방식 그대로 자녀에게 주면서 어떻게 가해자가 됐는지 이걸 생각해 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연민을 느끼게 됐다라고 해요. 어린 시절에 그들의 분노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아버지, 부모님, 이웃집 노인 그리고 나를 학대했던 남자들에 대한 분노를 충분히 풀었겠죠. 자기 상처에 대한 분노를 일단 푼 거예요. 여기에 루이스 헤이가 또 무엇을 했냐면 충분히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었어요. 인스턴트 식품들이 누적이 돼서 독소가 되고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 줬고 그리고 또 하나 나쁜 생각들을 정화하는 작업을 함께 했어요. 누구도 나에게 들려주지 않았던 그 긍정의 언어들을 찾아서 해주기 시작했고 들어서 독이 되는 언어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것을 바꿔주는 거죠. 긍정의 언어들을 많이 들려주는 거, 생각의 독소를 빼는 거 또한 함께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 루이스 헤이의 얘기를 들으면서 와 저도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는 일을 미루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것을 잘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저를 비난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한번 해봤습니다. 책 뒷부분에 문제, 본인에게 있는 어떤 아픔 이런 것이 왜 생겼을까 그 생각할 수 있는 원인과 그거에 반해서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패턴의 문장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표로. 그 중에서 비만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비만, 과체중이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과민하고 종종 공포를 표현하고 보호의 필요를 보인다. 공포는 숨겨진 분노와 용서에 대한 저항의 위장일 수 있다. 과민한 거 그리고 종종 공포를 느꼈던 것들을 좀 표현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고 그럼으로써 좀 보호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보호를 받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이 공포라는 것은 그 안에 숨겨진 분노와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 저항의 위장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사고 패턴이 문장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나는 신의 사랑에 의해 보호된다. 나는 항상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다. 나는 기꺼이 성장하고 삶의 책임을 진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창조한다. 나는 안전하다. 안전함,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내가 이제 용서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창조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사고 패턴을 주는 문장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적어놓고 매일매일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몸과 마음을 정화하기를 6개월을 하고 의사들에게서 더 이상 암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루이스 헤이는 의사들이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사고의 패턴을 바꾸려고 그 마음만 먹으면
병은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때론 인생에 고난이 오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분에겐 축복이었듯이 한번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걸 경험을 통해서 배웠고 다른 사고 패턴을 알게 되었고 이전과 다른 패턴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겠다라는 굉장히 희망적인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죄책감 없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시길 바라요. 저자도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긍정확언의 문장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